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또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적이 됐던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한 겁니다. 이 대표 역시 기소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인데다가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해서 오늘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이 선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이 선거 대책 본부장을 지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 김 씨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해서 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번에 이 최종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현동 개발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 디벨로퍼 측이 사업 초기 이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전 대표를 사실상의 이 대관 로비스트, 그러니까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영입을 한 이후에 성남시의 용도 변경 및 이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을 받아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인섭 씨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청탁을 시도했고요. 결국 50m 높이에 달하는 옹벽 설치 허가를 받아냈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씨의 청탁으로 자연 녹지였던 부지는요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백현동 아파트는요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한 옹벽 옆에 위태롭게 들어서게 됐는데요. 또 이 임대 아파트 비율도 당초 100%였던 것이 10%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간 이 김 전 대표 측은요 이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되고 또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본인의 어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다라는 입장으로 이 혐의를 줄고 부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고요. 또 그 대가로 현금 77억 원. 그다음에 한바식당의 사업권을 수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정황은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김인섭 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을 1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네, 우선 1심과 2심의 선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심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망할 우려를 인정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도 했는데요. 2심에서는 같은 형량이 유지됐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천만 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1, 2심 판단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범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1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선고 후 낸 14쪽 분량의 설명 자료에서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이 세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면서 이 대표 이름은 11차례, 정 전 실장은 25차례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했다며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과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1심의 이 같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걸 모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 전 대표와 관계에 대해서 이 로비를 들어줄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했던 그 이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 등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 내용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요인이 또 하나 등장한 겁니다. 네, 그간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전 대표는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그러니까 특수 관계라는 점을 부인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관계가 이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 전 대표 역시 자신이 이 대표와 친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나를 싫어했는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인연이 끊어져서 이 로비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이 수사 과정에서 2016년도에도 두 사람이 함께한 정황을 포착을 했고, 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2014년부터 1년간 300통에 가까운 통화를 했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과거 혐의를 부인했던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110 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를 싫어했는 거 같은 거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계된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이후 성남시청 내선 전화로 약 20명의 공무원과 통화했다는 걸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에 대한 대관 업무를 했다며 국민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전 대표를 인섭이 형님으로 불렀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인섭이 형님도 껴있다면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로비스트,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로비를 받아서 부정하게 청탁을 들어주고 혜택을 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인허가 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비의 대상은 성남시 관계자가 될 것이고요. 그 성남시 행정의 정점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 비리 의혹이 생길 때마다 여야가 모두 서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알았다면 유죄고 몰랐다면 무능했다, 이겁니다. 이번 백현동 사건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게 대법원을 통해서 최종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시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 대표의 백현동 비리 관련 재판은 물론이고 향후 선거법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용지 용도 지역 상향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간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주장했던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부인했던 당시 국토부 측 입장도 다시 들어보시죠.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늘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과연 이 대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이 대표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오늘 대법원의 선고 누구보다 이게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이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이 대법원의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해야 하고 무엇보다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이 백현동 게이트 수사 검사이자 김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중 검사에 대한 이 보복선 탄핵 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지난 2월 김 전 대표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를 겨냥을 했던 이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인섭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 로비가 먹혀서 성남 씨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가를 내줬다는 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저희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백현동 허가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은 물론이고 이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에 2심에도 영향을 과연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법률가시니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확정된 판결은 결국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를 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를 했는지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건에 대해서 전제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통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별개의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대해서 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아마 다퉈서 그 재판마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물론 김인섭 씨가 지금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뭐 유죄 증거로 뭐 강력하게 추단되는 부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련된 로비라든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거나 뭐 알았거나 뭐 승인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좀 더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심. 선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선거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백현동 인허가 사건이 결국 국토부로 인한 압박 때문이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에 뭐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김인섭 씨 유죄 판결로 확정된 것은 맞지만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로비를 알고 있었는지도 일단 다른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인허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뭐 국토부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당시에 성남시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또다시 다른 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쟁점을 달리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이게 만약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대법원은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걸 확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은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무능해서 정말 몰랐거나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여당으로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김인섭 씨가 관련된 로비를 했고 그 부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법리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증거와 또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재판에 가서 다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결국은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결정된 거다. 이걸 지금 확정,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1심과 3심까지 다 확정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게 그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협박, 그게 아닌 거는 명백해진 거잖아요. 네. 로비로 됐으니까. 그리고 당시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 이 용도 변경 4단계라는 매우 이례적인 이런 그 특혜 조치가 자기는 잘 모르고 그냥 사인만 했다. 그러면 이제 허수아비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허수아비인 시장은 그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물론 절차를 따져가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일단 오늘 그 로비에 의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백현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재판은 다른 주장을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로비 때문에 성남시장이 사인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뭐 이것도 이제 2심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두 가지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그중에 백현동 부분은 이제 뭐 어찌 보면 더 이상 다툴 여지도 없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김인섭 씨 로비의 내용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백현동 개발에서 배제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그게 업무상 거죠? 배임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것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로비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백현동 배임이라는 이 재판은 물론 대장동 뭐 위례신도시 성남FC하고 묶여서 뭐 한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적어도 그 결론의 방향은 오늘 김인섭 씨 이게 확정됨으로써 뭐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 이제 똑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여기서 판가름한 건 아니고요. 오늘 김인섭 씨의 그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져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여기서 결론내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